자, 계속해서 벽돌 구조 볼게요. 먼저 각부 구조 기초까지 했고요. 개구부. 개구부는 창문, 문 이런 것들을 개구부라고 해요. 구멍이 뚫려 있는 부분을 개구부라고 하는데, 개구부의 특징을 한번 볼게요. 자, 개구부는 아까 얘기했죠. 문, 창, 마치 실내와 실외가 연결되고 뭐 환기도 시키고 빛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모두 개구부라고 합니다. 통풍, 빛, 그런 조망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죠. 집에서는 그런 것들을 모두 개구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개구부가 있으면 개구부 그 위에 있는 하중을 밑으로 중력 방향을 받잖아요. 근데 개구부가 있으면 구멍이나 창이 있기 때문에 그 위에 있는 하중을 받쳐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기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창이나 문 위에 있는 보가 있어요. 보를 우리 인방보라고 하는데, 인방보는 역할이 그 개구부 위에 위치하면서 개구부 위에 있는 그 창문이나 문 위에 있는 그 하중들 있잖아요. 하중들을 지탱할 수 있게 만든 보예요. 그런 역할을 하는 보예요. 인방보라고 많이 하죠. 그 다음에 창대. 개구부가 있으면 창문이 있잖아요. 그럼 밑에 창문 아래에 빗물 처리라는 시설이 있어요. 그래서 물이 잘 빠져나갈 수 있도록 창문 안에 설치하는 것을 우리가 창대라고 합니다. 자, 우리 인방보와 창대는 개구부에서 필요한 부분이에요. 개구부 이쪽에 있는 게 인방보, 개구부 아래쪽에 있는 게 창대라고 하는 것이죠. 볼게요. 여기 인방보예요. 인방보. 여기 개구부가 있죠. 그러면 벽돌로 쌓고 여기에 볼을 놓고 다시 여기다가 벽돌을 쌓으면 여기 출입구가 되겠죠. 그래서 인방보를 우리가 재료를 결정하는 게 중요해요. 재료. 이 문이 어느 정도 좁다면은 우리가 벽돌 구조로 쌓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 개구부가 넓다면 벽돌로 했을 때 이 하중을 버티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벽이 이렇게 있을 때 위에서 하중이 내려온다는 것은 벽돌 벽에 수평력이 작용하는 것과 똑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취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방보를 결정할 때 개구부의 크기를 고려해서 인방보의 재료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창대가 있어요. 창문이 있으면 우리가 밑에 있는 벽과는 좀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게 일반적이에요. 만약에 창대가 없다면 이 빗물이 창문을 타고 떨어져서 여기 단열재 사이나 아니면 이 모르타르 사이로 물이 스며들게 돼요. 물이 스며들게 되면 단열재의 성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이 모르타르의 접착력 또한 약해져서 구조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떨어지는 빗물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빗금친 부분에 창대라는 블럭 또는 창대 벽돌 이런 것들로 재료를 선택해서 빗물이 벽체 안으로 스며들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는 것들을 창대라고 합니다. 개구부를 설치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인방보의 크기와 재료, 그 다음에 창대를 설치하기 위한 방법,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럼 보면 알죠? 아치. 아치는 뭐냐면 상부의 하중을 아치 축선을 따라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하중이 오잖아요. 하중이 오면 하중이 얘를 따라 이렇게 흘러요. 하중이 이렇게 흐르는 거죠. 이렇게 흐르면 장점이 뭐냐면 벽돌이 있을 때, 그죠?
벽돌이 이렇게 있으면, 벽돌이 이렇게 있으면요. 요 방향에 대해서 하중이 약하죠. 그런데 이 축 방향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해요. 근데 여기 수직 하중이 주어지는데, 지붕 자체를 우리가 벽으로 하면 굉장히 취약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아치로 하게 되면, 이 하중이, 여기 보게 되면, 이 벽돌의 수직 방향으로 하중이 전달돼요.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서 이 방향으로 전달되는 거랑 똑같은 효과예요. 그래서 큰 하중이라도 아치는 이런 방향으로 하중을 전달하기 때문에 위에 있는 하중이 커도 높은 하중에도 잘 견딜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벽돌의 압축력, 이 압축력이죠. 벽돌은 압축력에 대해서 굉장히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중을 수평력으로 받는 게 아니라 아치를 통해서 압축력으로 전환해서 하중을 지지하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지붕 구조라고 볼 수 있죠. 계곡의 구조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형태에 따라서 본아치와 막아치로 구분하게 되는데, 본아치는 여기 있잖아요. 여기 끝에 있는 부분. 여기 쪽. 요거를 공장에서 찍어와요. 찍어온 다음에 여기다가 나머지 부분도 있죠. 얘를 역시 공장에서 이런 모양으로 길고 좀 짧은 모양으로 찍어와요. 찍어와서 현장에서 이거를 모르타르로 붙이는 거죠. 여기서 이때 얘의 이름을 키스톤이라고, 키스톤. 이 키로 인해서 아치의 하중이 전달되기 때문에 이 키 때문에 수직 하중이 벽돌의 압축 하중으로 전달이 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키스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망만된 아치 또는 마가치라고도 하는데, 현장에서 벽돌이 있잖아요. 벽돌이 있으면 이걸 까내요. 이렇게 약간 사다리꼴로 까낸 다음에 얘를 이렇게 붙이는 거죠. 이렇게. 그러기 위해서 먼저 여기 이렇게 지지하는 고정대가 있어야겠죠. 고정대가 있고 이렇게 해서 모르타르가 굳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 얘는 달라요. 지지대 없이 얘를 이렇게 먼저 시공을 해요. 시공을 한 다음에 여기다가 키스톤을 딱 끼워주면 특별한 받침대 없이도 얘가 바로 하중이 전달이 돼요. 그래서 볼 수 있고, 이런 아치는 우리가 로마의 건축물에서 처음 발견됐고, 지금은 고딩 양식의 건물들의 창문을 보게 되면 창문의 상부가 아치로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아치 구조에 가장 잘 볼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이탈리아에 있는 수도교라고 해서 로마의 그 상수원 공급을 하는 지역에서 물을 끌어오는 그런 다리가 있는데, 구글링 해보면 뭔지를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아치를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인방보가 우리가 하기가 어렵다면 아치를 이용해서 인방을 만들 수도 있고요. 계구부에서 계구부의 상부 구조를 결정하는, 어떻게 보면 되게 가장 획기적인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치의 종류를 볼게요. 아치의 종류를 보게 되면 그 모양에 따라서 궁형, 반원, 장원, 첨두 이렇게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 있죠. 첨두, 요거는 이제 옛날 고등 양식의 교회 천장, 성당의 그 창문을 보게 되면 이런 형식이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오지아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형태에 따라서 이름이 조금씩 다르고요. 이런 것도 이제 석조아치라고 해서 여기다가 이제 큰 벽돌을 대서 얘 크기를 좀 더 넓힐 수 있는 그 아치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치를 하게 되면 장점은 상부에 있는 하중을
상부에 있는 하중을 이렇게 전달해 줄 수 있고, 그래서 인방으로서는 굉장히 안정적이고, 또 하나의 장점은 이 층고를 높게 할 수 있다는 또 다른 장점이 있습니다. 자, 테두리보. 조적벽인 상부 하중을 거듭경을 설치하는데, 테두리보는 조적 구조라 하더라도 철골이나 철근 콘크리트 재료로 사용이 됩니다. 볼게요. 이렇게 있어요. 벽돌이 있는데, 이게 하중을 받으면 여기 위에다가 테두리보를 설치하는 거예요. 테두리보. 어디냐? 테두리보를 설치하는 거예요. 요거 설치하게 되면 이 계구부에 얘가 인방 역할도 하게 되고, 이 벽체 수평에 약하다 그랬죠. 수평력이. 벽체가 이렇게 흔들리는 거 있잖아요. 바람에서 흔들리는 것도 이 테두리보가 일체형으로 잡아주게 돼요. 테두리보를 보게 되면, 이렇게 단면을 보면 밑에 벽돌이 이렇게 있죠. 테두리보. 근데 테두리보의 높이, 이 높이를 이 벽의 두께 있죠. 벽의 두께에 1.5배 이상으로 하는 경우는 테두리보는 위에 있는 하중을 테두리보를 통해서 벽돌에 전달해 주는 거잖아요. 하중을 받으면 얘가 이렇게 휘게 돼요. 이렇게 약간 휘게 되면 여기 마찰하는 부분, 이 세로 줄눈에 집중 하중이 가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보의 층 두께를 어느 정도 두껍게 해주면 얘가 이렇게 처지는, 휘는 정도가 약해지기 때문에 벽돌의 집중 하중이 아닌 벽돌의 이제 등분포 하중 같은 역할을 하게 돼서 벽돌이 상부 하중을 잘 밑으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테두리보는 첫 번째로 벽체를 하나로 묶는 역할을 하게 되고, 또 하나는 인방의 역할을 하게 되고, 그리고 상부에 있는 하중을 벽체에 골고루 분포할 수 있게 하는 이 세 가지 역할을 한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블록 구조에 대해서 잠깐만 알아볼게요. 블록 구조는 벽돌과는 달라요. 이 블록은 우리의 속이 비어있는 콘크리트 블록, 콘크리트로 만들어 있고, 벽돌은 꽉 차 있잖아요. 얘는 속이 이렇게 비어 있어요. 장점은 벽돌과 같아요. 오래 가고, 화재, 불에 강하고. 그 다음에 내부 속이 비어 있기 때문에 그 속 비어 있는 부분에 레인포스 콘크리트, 그죠? 철근 콘크리트를 채워 넣을 수가 있어요. 보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보강을 하게 되면 이 수평력에 저항하는 부분이, 벽돌 구조는 그 모르타르 부분이 모든 수평력을 저항했다고 한다면, 블록 구조 같은 경우는 모르타르 뿐만 아니라 RC, 그 구멍에 채워진 철근 콘크리트가 수평력에 강하게 저항을 하기 때문에 수평력에도 강한 구조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조적 구조 중에서도. 그 다음에 속이 비어있기 때문에 가벼워요. 크기에 비해서 가볍고, 시공성이 요구하는 것은 벽돌과 마찬가지로 쌓아서 벽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공기 담축도 벽돌 구조의 장점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쌓아서 모르타르만 굳으면 그 위에 계속해서 쌓을 수 있기 때문에 공기 단축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단점이라고 한다면 방습, 강도, 취약하다는 거죠. 블록 구조는 콘크리트 블록이기 때문에 뭐 벽돌처럼 따로 굽거나 이러지 않아요. 찍어내는 거죠. 찍어내다 보면 콘크리트 사이에 뭐 구멍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그 내부 자체에 속이 비어있기 때문에 방수력,
좀 약하고요. 마찬가지로 습기에 대해서 취약한 부분이 있고요. 콘크리트로 찍어내다 보니까 약간 강도에 취약한 부분도 있겠죠. 그래서 벽돌과 달리 블록은 모르타르 말고 벽돌 자체에도 균열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벽돌과 마찬가지로 RC 보강, 속이 빈 부분에 철근 콘크리트를 채워놓지 않으면 벽돌과 똑같이 수평력에 취약해요. 모르타르 접합력에 의해서만 수평력을 정하기 때문에 모르타르의 접합력이 수평력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얘가 수평력에 취약하다고 할 수 있죠. 자, 블록 구조의 아까 앞서 가장 큰 장점은 속이 비어 있어서 철근 콘크리트를 집어넣어서 강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그 점이 가장 큰 장점이에요. 종류를 볼게요. 종류는 조적식, 장막벽, 거푸집 이런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조적식 블록조는 벽돌과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벽돌과 마찬가지로 블록을 쌓아서 저층 주택이나 창고 같은 걸 지을 때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블록으로 우리가 집을 짓진 않아요. 집을 짓나 하더라도 이렇게 칸마이 벽이나 단열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외부와 내부를 연결하는 벽으로는 적합하지 않아요. 그래서 소규모 건물 같은 걸 지을 때 사용하기도 하고요. 장막벽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위쪽에 있는 하중을 지지 않고 공간을 구분할 때 칸막이 벽으로 쓰게 되죠. 그래서 얘는 상부의 하중을 받지 않고 그냥 실과 실을 분리할 뿐이에요. 그래서 내부에 많이 쓰이게 되죠. 내부에 많이 쓰게 되기 때문에 방습, 방수 이런 거에 상관없이 그냥 벽을 분리할 때, 공간을 분리할 때 쓰는 벽을 장막벽이라고 하고요. 거푸집 블록조는 블록이 거푸집 역할을 하는 거죠. 거푸집을 하게 되면 철근 콘크리트 건물을 만들 때 거푸집을 대죠. 거푸집 대고 콘크리트가 경화되면 거푸집을 떼죠. 그런데 거푸집 블록조는 그 블록을 쌓은 다음에 그 공간 있죠. 속이 빈 공간에 철근 콘크리트를 채우죠. 그러면 그 블록 자체가 내부에 채운 철근 콘크리트에 거푸집이 되는 거예요. 거푸집이 되고 시공이 끝나도 거푸집을 제거할 필요 없이 블록과 철근 콘크리트가 일체가 돼서 하나의 벽체를 이루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구조 벽체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푸집 블록조가 있습니다. 똑같은 블록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그 내부에 RC 콘크리트를 채워 넣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용도가 달라지고 구조적 강도가 달라집니다. 그런 것들을 위해서 보시면 됩니다. 아까 앞에서 말했던 조적식 장막벽 거푸집 그림으로 있어요. 조적식 블록조와 장막벽 블록조의 큰 차이. 얘와 얘의 큰 차이는 여기 봐요. 상부의 하중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에 따라서 조적식 장막벽이 구분이 됩니다. 그 다음에 거푸집 블록조는 이 블록이에요. 블록 안에다가 철근 콘크리트를 채우죠. 채우면 얘가 벽과 기둥을 만드는 거예요. 동시에. 그래서 이거는 이 블록이 거푸집 역할도 하면서 구조의체 역할도 해요. 그래서 얘를 거푸집 블록조. 얘와 얘의 큰 차이는 블록이 이렇게 생겼죠. 단면이. 블록은 단면이 이렇게 생긴 거 여러분 본 적 있을 거예요. 구멍이 이렇게. 구멍이에요. 이렇게 있는데 요거와 요거의 차이는 요 구멍에 콘크리트가 들어가 있느냐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얘는 없죠? 얘는 있죠. 그 차이가 있습니다.